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40대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50대, 60대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중간에 끼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이나 80 되신 분들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소셜미디어 쪽을 모르셔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옛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0대, 60대는 뭔가 좀 옛날 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신세대라고 보기에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주류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 나오는 20대, 30대, 40대와의 대화라든지 의견 조율이라든지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고 뭔가 지도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나이가 이제 50대, 60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꼰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씌워져요. 꼰대 이미지가 씌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꼰대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구시대적인 옛날 생각만 하는 사람, 옛날의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양 이렇게 하는 사람, 또 공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시와 명령만 하려고 하는 사람, 비판만 하고 칭찬은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꼰대의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넘어서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 사회라든지 특히 가정에서도 화합이 안 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반목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발전도 멈추게 되는 거죠. 저해가 되는 거예요. 발전의 저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참신한 아이디어, 또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 발전을 저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나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그 꼰대스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떤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로서 꼰대스럽지 않는 대화법, 꼰대가 되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차를 마신다든지 뭐 술자리를 한다든지 식사자리를 한다든지 해서 내 후배가 됐든 가족이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일단 기본적인 머릿속에 생각이 이분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오늘은 내가 뭔가 배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배운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임하면 상대방의 말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더 하게 되고 또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알려줄 기회는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얻을 기회는 사실은 좀 드물어요.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다 보면. 그런데 내가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들을 이야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배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대화 자리든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내가 오늘은 이 친구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일단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막 설교하거나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질문 받는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것이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아니면 가정적인 이야기든 회사의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든 어떤 분야의 이야기든 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아요.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너 어떻게 했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질문받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덤달아 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도 질문을 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강요하거나 또는 듣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쌍방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질문하고 질문받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선배님은, 뭐 과장님은, 부장님은, 또 형님은 과거에 뭐 이런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과거의 경험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과거의 경험을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되 중요한 것은 결론을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참고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결론까지 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네가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방법이 맞을걸?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최고의 가치다.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이 이제 그때부터는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을 마음껏 이야기하되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결론은 절대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면 30초 이상은 말을 이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초 너무 짧은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오후 2시 간부 회의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한 후 과장님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글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나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 오후 2시 간부회의에서 쓸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과장님과 상의했다. 이렇게 이제 뚝뚝뚝 끊으면 훨씬 말이 소통력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말을 30초 이상, 막 2분, 3분, 뭐 어떤 사람은 5분 이렇게 막 해버리면 우선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나이도 많지, 직급도 높지, 아는 것도 많지, 이렇게 해서 그것에 눌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에 대한 어떤 핵심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포인트가 옮겨가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말할 차례가 왔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0초 이내에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말을 들은 다음에 30초 이야기하고 이렇게 30초 단위로 좀 말을 끊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소셜미디어 관련된 소통 창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서로 사람 간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뭐 카톡은 기본이고 뭐 틱톡이라든지 핀터레스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뉴스레터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라든지 이런 이제 공유 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그걸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우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야 나도 좀 가르쳐주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근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활용하는데 나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신 그런 소통 그 도구들을 좀 배우려고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꼰대가 되지 않는 대화법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한 가지라도 한번 꼭 실천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